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무산시켰는지 그의 다분히 시민운동가적 작태가 몰고 온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정한 것이 2015년 즈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 한 2017년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는커녕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틀리지 않았다며 끝까지 이를 밀어붙여 오늘날에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문제를 초래했는데요. 예. 그 중심에 있는 거는 김수현 실장이죠. 네. 사실 뭐 서울 연구원장을 하던 이제 이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네.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 사회수석 비서관에 임명이 됩니다. 네네네. 차관급인데 그 자리에서 1년 반을 근무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려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을 꼬박 2년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뭐 최 기자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이 청와대 정책실장 얼마나 센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책실장이란 자리는 이제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만 있는 자리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는 제가 알기로 정책실장이란 자리가 없었어요. 뭐 경제비서관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 높은 자리죠. 근데 이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서로 누가 높느냐, 뭐 그런 알력 다툼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한 자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높은 자리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김수현 실장이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게 15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 왔는데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신이 있는 분인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15년 동안 노무현 때 망한 걸 봤는데 그걸 그대로 문재인 때 한 거 보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올고 이게 참 그런데,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차라리 정말 쿨하게,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걸 공급 부족이다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게 다주택 투기꾼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다주택자 특정인을 아주 비하하면서 아주 원인을 그리로 몰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정말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말 알 길이 없는데, 뭐 그분들 속마음에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요. 단지 김수현 실장이 2011년에 낸 부동산은 끝났다의 책의 일부입니다. 네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와, 그러니까 웃긴 게 이 자기네들이 표를 받으려고 집을 일부러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가를 가지면 그 좌파 성향을 찍으니까, 아니 우파를 찍으니까. 집이 있으면 우파를 찍으니까 아예 집을 못 갖게 해서 계속 우리를 찍게 하자, 이 말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최 기자 얘기처럼 노무현 때도 계속 똑같이 얘기했고 2011년에도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고 2017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면 이 정도면 철학 아닙니까? 자기 철학이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집 문제를 표로 연결한다는 생각 자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를 안 짓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거 뭐 정권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해놓은 거에다가 아주 그냥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물하고 햇빛을 듬뿍듬뿍 줘가지고 막 키운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세금과 규제를 하면 다주택자들이 결국 버티지 못해서 집을 내놓을 것이다. 이게 한 1년에 20만 호쯤 될 텐데 이러면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거랑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때리자. 다주택자들에게 갈수록 더 높은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이소무화를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데 외투를 입고 있으면 이 외투를 벗기려면
햇빛을 쬐야지 이 사람이 외투를 벗나요? 바람을 강풍을 해야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북한한테 햇볕 정책 쓰잖아요. 햇볕 정책 논리가 뭡니까? 바람 불어봤자 외투를 더 이렇게 꼭꼭 잠그니까 덥게 해갖고 윗돌이 벗게 하자 이건데 그 우리 국민들 집 있는 국민들은 그럼 그렇죠. 어디서 뭐 바람 막 에어컨 막 틀어갖고 막 옷 벗기 전 이제 대선이 제가 4개월 남았나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시간이 안 가요. 네. 자, 이경택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햇볕은 주택 공급이고 강풍은 주택 규제다. 그런데 이렇게 뻔한 답에 누가 봐도 이솝 우와 초등학생이 저기 읽는 동화책에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강풍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웃긴 게 이 사람들은 왜 북한엔 햇볕 정책을 쓰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뭐 강풍 정책을 쓰는 겁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 자기 국민들인가? 네. 그렇지 않고 그럼 북한에 가서 대통령하고 그렇죠. 북한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 우리나라에서 예. 자, 그 즈음에 또 통계청에서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자료를 냅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 주택 보급률이 104%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택률이 보급률이 104%라는 거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1인 1거주를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또 여기다가 봐라. 공급 부족이 아니다. 주택 보급률이 104%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뭐냐? 다주택자가 여기 104%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때려잡으면 된다. 네. 자, 이 통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있겠죠. 여기는 좀 약간 문재인 정부는 제 이렇게 보니까 뭐 통계청이나 이렇게 그렇죠. 약간 숫자들을 약간 좀 이상하게 그렇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일단 다주택자가 228만 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빼고 나면은 228만 호가 빠지는 거죠. 네, 그렇죠. 계산해서. 네. 예. 거기다가 오피스텔, 기숙사에 살거나 공장에 거주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다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이경택 대표가 다시 해보니까 네. 자가 소유 비중이 6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경택 그게 대표님, 예. 맞을 거예요. 저도 좀 아는데 네. 집요하시네요. 이게 잘 계산을 하셨네요. 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이제 전세 난민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밀려갖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104%가 만약에 진짜 실제로 맞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60%라고 하면 김수현 전 실장의 계산법대로라면 대선에서 6대4로 보수 네. 성향이 이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될 텐데요. 이게 104%가 맞으면은 국민 전체가 그렇죠.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할 텐데.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차치하고라도 국토 면적을 보면요. 서울시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 수도권이 12%, 고로 두 개가 합하면 13%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늘 주택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막 복잡한 통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아니 국토의 13%의 국민의 한 절반 이상, 절반까지는 안 되는군요. 5,500만에 2,500만이 사는데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이제 대학교 입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뭐 대학 들어가기 쉬워 보이는데 또 그 대학교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나누다 보면 어딘 들어가기 쉽고 어디는 뭐 미달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먼 데는 아니, 가고 싶은 학교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집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명히 교육이나 모든 게 많이 밀접해 있는 서울을 그렇죠. 또 통계를 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또 이쯤 돼서도 또 문재인 정부는 또 남 탓을 댑니다. 절대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번엔 또 뭐냐? 1인 가구가 너무 늘었다. 아, 그래, 맞아요. 저 그때 정 선배랑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사실 1인 가구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2017년도에 전체의 28.6%, 561만 가구의 1인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31.7%, 664만 호.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그 미국이 1인 가구가 그 10% 늘어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만에 한 12% 정도. 네. 굉장히 가파른, 그러니까 뭐 비혼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쨌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런데 또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계산이 될 만한 이 정도 상황은 네. 정부에 있는 사람이면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만약 줄어든다 는다 정도는 계산을 했어야지. 뭐 이제 와서 1인 가족이 너무 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네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잘했으면 지금 이제 영선에 뭐 국회의원 영선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지도 않겠죠. 네. 네. 자, 거기다가 특목고 누가 없앴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문재인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의 특목고랑 일반고 자사고 못 가니까 이제는 그러면 학군 좋은 데 가자. 학군 좋은 거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강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강남에 많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빚내서 또 어떻게 해서 또 강남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식 하나 둘 있는 애들 학교 제대로 보내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돈 어떻게 내서든지 간에 이주하는 게, 정말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주하는 게 그게 투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잘못된 뭐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투기고 비난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자기네들부터 어디 뭐 그냥 그 지방에 그냥 학교 보내고 애들을 그렇게 키워보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은 어디 특목고 가야 되고 내 딸이 어디 그 특목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장관도 있고, 딸을 이길 수 없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다 하자고 그러면 하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자기만 집니까? 다른 국민들도 다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특권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이 사람들이, 저는 이 정부가 인기가 없고, 지금 이 지지율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 50%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로남불. 네. 그럼요. 부동산에까지 아주 끝까지 내로남불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이제 기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막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셔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또 속이려고 하니까 다 드러나고, 그게 지지율이나 이런 국민의 심판으로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흥분해서 죄송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